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이제 또 오후 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잘 갑니다. 잘 가. 내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던데 내일부터 눈도 온다고 하더라고요. 눈이 오고 이제 한파가 또 올 것 같아요. 추워진다고 합니다. 이럴 때는 빨리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고 싶어. 비행기 타고. 요즘 보니까 그 오키나와나 그 밑으로 필리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.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따뜻하니 참 좋은데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추운 게 싫네요. 추운 게 싫어. 뼈가 시려요. 뼈가. 여러분도 그렇습니까? 뼈가 시려서 빨리 따뜻한 나라에 가가지고 야자수나 뭐 그늘 아래서 두 다리 쭉 뻗고 그 열대 과일 음료를 마시고 싶습니다. 그런 팔자,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여러분들 그날을 빨리 기대하면서 우리 갑시다. 비행기 타고.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강타. 이 친구도 좀 나이 좀 먹었죠, 이제. 옛날에 강타는 참 젊었는데, 이제 나이를 슬금슬금 먹고 있어요. 그룹 H.O.T 출신의 강타. 이름이 안치련이네, 안치련. 이름은 잘 졌네. 그러니까 강타라고.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91.4%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렸다. 그럽니다. 강타가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SM 엔터테인먼트 보유 주식 2,200주를 매도했다고 하네요. 주당 매도가는 81,500원에서 82,000원 정도 팔았는데 총 1억 7,956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. 지난 7월에도 강타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해.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톡옵션이죠. 행사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 6,000주를 확보를 합니다. 6,000주 확보를 했고 당시 그 스톡옵션 행사가가 42,640원이었어. 그러니까 당시 대비 수익률이 벌써 91.4%야. 야, 많이 올랐네. 보니까. 많이 올랐어. 강타가 아주 투자를 잘하네요. 보니까. 강타는 지난 9월에도 보유 주식 2,300주를 매도를 해가지고 8,133만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이번에 주식 매각 차익도 8,576만원으로 강타는 올 한 해만 주식 매도를 통해서 1억 6,70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됐다. 그럽니다. 강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9년 6월 사이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스톡옵션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서 큰 시세 차익을 본 바 있습니다. 강타는 SM 엔터테인먼트의 B등기 새로 제출 중이네. B등기. 이런 걸 보면은 얘는 노래 부를 애가 아니네.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강타. 근데 이런 게 있어. 야, 이게 연예인이지만은 비등기 임원이다. 임원이죠. 의사니까. 이 임원이 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거의 고점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.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SM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 알겠죠?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장세를 결정지을 빅 이벤트 두 개가 있죠.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어. 두 가지. 상당히 궁금합니다. 첫째는 오늘 13일에 발표될 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야. 여기 CPI라고 하죠. CPI. 제가 아까 CS라 이랬나? 하여튼 발음 잘못한 것 같아요. CPI예요. CPI. 이 둘째는 오늘 14일에 그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그 금리 결정, 이 금리 결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, 이 두 가지가 있어. 한번 잘 봐야 합니다, 여러분들. CPI하고 FOMC.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? 지난 11월에 CPI가 예상을 상회한다고 해도 이번 주 FOMC에서 금리가 0.5%포인트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야.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할 겁니다. 빅 스텝으로 끝날 거예요. 0.5로 끝날 거다. 이 경우 연방기금 금리는 4.25에서 4.5 되는 거예요. 4.25에서 4.5가 된다. 지난 11월에도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훨씬 강했으나 이번 주 FOMC에서의 금리 인상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유는 그 연준이 지난 11월까지 금리를 0.75%포인트씩 4번 연속으로 올린 뒤에
이제는 그간 진행해온 긴축의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. 금리 인상의 그런 효과가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시간이 좀 걸려요. 파월 의장은 지난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금리를 너무 낮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기를 원하지도 않지만은 금리를 너무 올려서 그 경제를 망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. 참 힘든 상황이 있어요. 상당히 힘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폭을 줄여가지고 적정 금리 수준을 눈금을 재듯 찾아가겠다는 거야. 아주 세밀하게 찾아가겠다.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난 11월 고용지표랑 CPI는 이번에 FOMC의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높은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겁니다. 얼마나 높이 오를 것인가,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. 이제는 한 번에 올리는 금리 인상폭이 아니라 최고 금리 수준과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. 최고 금리 수준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. 다만 지난 11월 CPI는 그 FOMC 금리 결정 전날 발표되는 만큼 그 FOMC 성명문의 기조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FOMC에서 향후 금리와 경제 성장률, 그 실업률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전망치도 함께 공개돼요. 연준 인사들의 전망치는 분기에 한 번 발표되는데 현재 시장은 그 최고금리를 5에서 5.25%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의 전망치가 이를 상회한다면 시장에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주 발표되는 지난 11월 CPI는 상승률이 더 완화되긴 했겠지만 시장에 선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적지 않아. 지금 보니까. 하여튼 지난 9일 발표되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지난 11월 PPI는 1년 전 대비 7.4%나 올라서 지난 10월에 상승률 8.1%에 비해서 낮아졌어요.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7.2%는 상회했다. 뭐 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높으면 뭐 꼭 안 좋은 건가? 하여튼 그래요. 다우존스가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CPI는 1년 전 대비 7.3% 상승할 것을 전망했는데 지난 10월에 7.7보다는 낮은 것이다. 그래서 전월비 상승률은 0.2%로 예상된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7.3%로 전망된다. 7.3. 7.3이 나와요. 7.3인데 이거보다 좀 낮으면 좋겠네.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해가지고 이제 근원 CPI가 6.1%로 10월에 6.3%보다는 둔화됐을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고 하는데 지난주 S&P 500은 그 500 지수가 3.4% 떨어졌죠. 나스닥도 4%나 내려갔어요. 다우 지수가 2.8%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3.586까지 내려갔습니다. 이번 그 일부 전략가들은 그 현재 증시가 경기 침체랑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내년 1분기에 지난 10월에 기록한 최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. 이에 대해서 루설드 그룹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제임스 폴스는 국채 수익률 하락이 증시를 떠받칠 것이라면서 지난 10월 말까지 10월 말 최저점까지 증시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아주 10월달 아주 최악이었지.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이제 시장의 초점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시장의 가장 큰 우려야. 여러분들 경기 침체.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골 때립니다. 이 경기 침체. 가장 무서운 게 경기 침체 아니야? 또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더 걱정한다면 채권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말할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그리고 채권 매수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채권 투자가 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률은 하락하겠죠. 하여튼 이번 주에는 11월 CPI 외에도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이제 발표되고 12월 뉴욕주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 동향도
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야, CPI 상당히 궁금하네요.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설프게 되면은 또 주가 폭락 한번 또 올 것 같습니다. 같기도 하고. 하여튼 이렇게 흘러간답니다. 일정표 한번 보세요. 일정표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